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토토 승일패 48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 일시는 7월 19일 금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발매 마감 시각이 18시 20분이니까 이제 KBO 경기가 이제 편성이 이제 먼저 된 것이라고서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월 금액 있습니다. 1억 4,105만 6,250원. 2월 금액도 확인하시고, 자, 1번 경기서부터 곧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주중 해체가 한번 쉬었지요. 이제 그게 이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때문에 한번 쉰 건데, 그리고 요 일정, 이번 주 토요일 일정을 통해서 이제 메이저리그가 다시 재개가 됩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있는 다음에 재개가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선발 예고, 또 예상,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오피셜로 발표가 된 각 구단 페이지, 그다음에 또 ESPN, 또 MLB.com, 뭐 또 이제 국내 업체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본 결과 오피셜로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이렇게 먼저 KBO 경기부터 먼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LG고 다음에 두산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임창규랑 시라카와의 선발 대결인데, 요 시라카와 쪽이 그래도 좀 모멘텀이 생긴 것이 이제 대체 용병으로 랜더스 쪽으로 쓱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곧장 다시 또 이적을 한 것이 두산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시라카와가 이렇게 패턴을 빨리 읽혀버렸습니다. 구속도 괜찮고 제구도 좋고 뭐 그랬는데, 뭐 기복이 조금 있는 거, 뭐 그것이 좀 단점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프로에 못 갔던 것이고, 나머지 그것 빼고 나머지 9위 평점은 다 좋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곧장 넘어갔죠. 일로 아무튼 두산으로. 두산에 넘어가서 새로운 패턴, 새로운 세팅이 지금 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노림수는 생겼다. 그러니까 시즌 한국에 왔을 초창기 때 보여줬던 경쟁력이 다시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게. 그리고 상대도 임창규면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지금 연장으로 먹어놓은 것이 있어서 약간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온 이런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임창규 쪽으로 한번 누르고 싶었는데, 그런 이 시라카우 쪽에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면 진행한다. 뭐 깨질 때 깨질지언정 진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 2번 경기는 쓱입니다. 쓱이고, 그다음에 키움이고요. 앤더슨과 김선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앤더슨 쪽으로. 앤더슨 지금 뭐 초창기 때, 그러니까는 한국에 들어온 초기 시절에는 그때 제 기억으로 광주 경기에 등판을 처음 했던 것 같은 했는데, 그때 구속이 엄청 나왔죠. 159 막 이렇게 찍는 최고 구속 있었고, 그 이후에 평균 구속 전부 다 150. 그러니까 평균 구속 150,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던지면은 뭐 150, 뭐 3, 4, 5 이렇게 가고, 한국에 들어와서 찍은 구속 중에 최고 스피드건에 찍힌 건 159. 뭐 이렇게 구속을 가지고 있는 게 앤더슨입니다. 고속 체인지업도 겸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앤더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강속구 다음에 고속 체인지업, 이렇게 이 패턴이 필승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경기 삼성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롯데고요. 롯데 백정현과 김진욱의 선발 매치업이 되겠는데, 백정현은 뭐 구속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구속은 없습니다만은 이 브레이킹 볼의 각이, 궤적이 보통이 아닌 그런 투수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구속임에도 불구하고 백정현입니다. 그리고 백정현도 좀 늦게 로테이션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스탯을 따라잡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롯데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뭐냐면 유강남이에요. 유강남. 롯데가 시즌 초반에 깡 바닥이었죠. 이렇게 완전 급전직하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절절절절 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모멘텀이 하나 반등의 그 기회가 생긴 것이 유강남이 복귀하면서부터 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강남이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이제 이 주전으로 픽스가 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요런 올라오려고 했고, 뭐 올라와봤자 지금 8이니까 뭐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랬는데 다시 지금 유강남이 부상으로, 이거 완전 시즌 아웃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수술 받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입니다. 그러면은 올 시즌 참 암울해졌다. 롯데가 암울해졌다. 다시 요거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이게 유강남이 없을 때니까 다시 경험해야 되는 때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롯데를 깨끗하게 지워놓고, 그리고 삼성 쪽으로 이렇게 가는 승부. 그 다음에 4번 경기는 KT입니다. KT고, 그 다음에 NC의 경기. KT가 직전 경기에서 아주 그림 같은 승부를 했습니다. 키움이랑 KT였죠. 이렇게 경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고척에서의 경기였는데, 이게 믿기지 않는 요 스코어가 요거 0대 8. 요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면 12대 8 맞나요? 12대 8 그렇게 돼 버렸어요. 잠깐만요. 12대 8 맞죠? 12대 8. 이런 승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단 뭐 동점 가서 연장 간 건데, 딱 이게 8대 8로 균형이 맞아지는 게 딱 2회면 충분했습니다. 8회 9회. 이런 승부 참 1년에 한두 번 보기 쉽지 않은 뭐 그런 판인데, 배정대 극적인 아주 그랜드 슬램이 있었고, 연장에서 또 문상철의 결승은 있었고, 자, 이런 승부. KT입니다. 이런 연장 승부 했어도 이런 승부로 해서 이겨버렸으면은 뭐 그러면 연장의 필요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홈과 원정이 바뀌었으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창원 경기라고 그러면은 고척에서 또 창원까지 밤새 또 달려야 되고, 이 좋지 않은 이 장마 시즌에. 근데 이제 고척에서 수원까지 오는 건 뭐 금방 오니까 체력적인 부담도 없고, 오히려 NC가 이동에 대한 부담은 더 크지요. 홈에서 경기하고서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창원에서 수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한 것은 오히려 NC 쪽입니다.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저는 이제 기세로 밀어붙인다. 그리고 엄상백 하트가 되겠는데, 하트가 센 거는 뭐 다 아는데 엄상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쪽 엄상백 구위가 사이드로 던지면서 그 정도 구속, 뭐 145 넘어가는 평균, 그리고 149, 뭐 150에 근접한 이런 모습. 그러면서 테일링도 걸려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엄상백 카드는 괜찮다. 요거가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하트 센 건 다 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트 센 건 다 안다. 그래서 요렇게 실전 마킹은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좀 더 강하게 노려보는, 이게 후순위 방어 개념이 되겠고, 이게 주력 노림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 경기는 한화고 기아입니다. 기아가 이렇게 선두를 달릴 만한 그러한 능력, 자격 충분합니다. 최근에는 그게 약해졌잖아요. 그 로테이션이 너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로우가 정말 잘 던져주고 큰 기대치가 있었던 크로우였는데, 크로우가 부상으로 다시 이제 퇴출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의리가 또 시즌 아웃.
돼버렸고, 그러면 둘, 또 하나 윤영철이 또 최근 들어가지고서 다시 로테이션 이탈을 해버렸고, 그러면은 5명 중에서 5선발 체제 5명 중에서 3명이나 빠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입니다. 셉니다, 세. 특히 타선이 아주 막강한 타선. 이거 시즌 평균 팀 타율이 3할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엄청난 지금 방망이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선발의 균열이 구멍이 생긴 와중에 이제 김도현에게 선발 기회가 온 거거든요. 여기 선발 문동주랑 김도현입니다. 불펜 자원인 김도현 호투에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불펜에서 호투에 오고 있는 김도현에게 선발 기회가 왔는데, 일단 선발 비교에서는 문동주가 더 세지요. 문동주는 제구를 잡고자 구속을 좀 낮춰서 던져왔는데, 최근에는 마음을 고쳐 먹었는지 구속도 잡고 구속을 잡겠다라는 식으로 던지고 있고, 그러면서 제구도 뭐 보통 정도는 가고 있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구와 구속을 다 잡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작에 그렇게 볼넷이 지금 어린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던져야죠.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구속을 회복해 놨는데 제구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주면은 그러면 땡큐고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일단 선발 비교에서는 저는 이쪽이 문동주가 더 낫다라고 보고, 그리고 팀으로 보면은 기아를 보고, 어차피 1등을 달리는 이렇게 1등을 달리는 팀이라고 하면은 페이버릿만 이겨서는 1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즌의 페이버릿인 1등 수위팀이지만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언더독 승부를 계속 이겨줘야지만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으로 보면은 기아. 여기까지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고, 강조해서 이게 떠들어 본 것은 기아 쪽인데, 이렇게 마킹한 다음에 이런 인기도와 배당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가 더 노림수는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KBO 경기가 되겠고, 메이저리그 경기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쪽은 좀 더 지금 시간이 12분, 13분째. KBO 경기에서 좀 많이 떠들어 놨고,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앞서 처음에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듯이 이 선발이 좀 불투명한 지금 그런 상태가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일단 포인트만 잡으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팀 페이스 가지고서. 자, 6번 경기 메이저리그 경기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가 되겠습니다. 팀적으로 필라델피아가 더 세지, 확실하게 더 센 필라델피아. 여기는 놀라. 여기는 일단 나와 있습니다. 놀라. 커브 좋고요. 직구 좋고요. 다음에 7번 경기는 토론토이고 디트로이트. 막상막하의 대결인데 저는 토론토가 후반기에는 타선이 한번 터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이 라인업 자체 부상이 전반기에는 굉장히 많았지요. 많은 부상, 그 부상도 수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핵심 자원들이 계속 빠져 있었던 뭐 빗셋을 비롯해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해소되면서 그래도 라인업은 굉장히 센 라인업인데 그냥 뭐랄까 그냥 침체로 들어간 시즌 초반서부터 그냥 묻지마 침체로 들어가 버린 뭐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브레이크 끝난 다음에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거 아니면 이제 일로 가는 거고요. 다음에 8번 경기 마이애미고 뉴욕의 경기. 마이애미는 완전 그었지요. 이번 시즌 완전 그었고요. 뉴욕은 끝까지 지금 해보는 승부입니다. 이쪽에 훨씬 더 모티베이션이 세고 머나야입니다. 여기까지 머나야 확인됐고, 다음에 9번 경기는 애틀란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 애틀란타는 아쿠나 주니어가 빠진 다음에 좀 위기가 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없이도 레이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면역력이 생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번 경기는 텍사스
다음에 볼티모어입니다. 텍사스는 지금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인데 일찌감치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아닌데 일찌감치 그 행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넌지시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셀러 선언을 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뭐 에이스 승부 아니면은 승부는 좀 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 볼티모어는 이건 올 시즌 완전히 승부를 봐야 되는, 쇼부를 쳐야 되는 볼티모어 시즌입니다. 이제 굿나르 거너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리드오프 활약 굉장히 좋고요. 불펜의 활약이 처음에 올 시즌 시작했을 때 불펜이 좀 걱정이었던 볼티모어였거든요. 바티스타가 이제 아예 시작서부터 시즌 아웃 상태에서 아웃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런데도 잘합니다. 역시 이제 그 강팀으로서의 DNA가 어느 정도 뿌리 내려져 있는 볼티모어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11번 경기는 콜로라도고 샌프란시스코. 홈에서만큼은, 쿠어스 필드에서만큼은 콜로라도 노림이 유효하다. 여기 대2변의 자리, 여기 한번 저는 이쪽으로 더 쏠리고 이쪽으로 더 빠질 수 있다고 배당이 인기도가 생각하는데, 쿠어스필드 아니면은 콜로라도는 볼 데가 없다. 원정에서는 원정 승률이 20%예요. 20%대 28%. 그에 비해서 이제 홈 승률은 43%. 홈 승률 43%, 그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낮은 홈 승률입니다. 콜로라도는 그런 맛이 좀 있다. 콜로라도가 또 그런 홈에서의 선전, 그 스윙, 전략적인 스윙도 있지만 크게 배럴타구로 노리고 때리는 뭐 그것도 있지만 상대도 그렇게 때릴 거 아닙니까? 쿠어스필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콜로라도는 외야 수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홈에서의 외야 수비는 굉장히 좋고 뭐 그런 거. 콜로라도 뭐 플레이 오브 더 데이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콜로라도의 쿠어스필드에서의 외야 승부에서, 외야 플레이에서. 그다음에 12번 경기 오클랜드 에인절스. 여기는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여기다가 올커버 찬스를 쓰고 가겠고, 그다음에 다저스랑 보스턴. 올스타 브레이크가 가장 약이 될 수 있는 팀이 다저스. 다저스가 지금 선발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지금 여기저기 이것저것 이 선수 저 선수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크로스셋도 그렇고 패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은 뭐 그 브레이크 시간이었건 앞으로 흘러가서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건 아무튼 시간은 다저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어차피 그 대대적인 트레이드 인 배팅이 들어갈 팀이기 때문에. 여기 피베타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저는 언더 국면 속에서 다저스가 한 끗 초과하는 그러한 두 끗 이상의 그러한 승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고요. 14번 경기는 시애틀과 휴스턴 경기. 시애틀입니다. 여기는 탄탄한 선발 로테이션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한 다음에 전열 재정비, 그러면 마운드 게이지는 더 올라 있고, 원래 센 마운드 게이지인데 그래서 더 올라와 있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일패 48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과 슈퍼땡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